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박동훈입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통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마 예상컨대 30분 뒤에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확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잊으실만 하면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허리에 생기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죠. 워낙 흔하다 보니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두 질환은 다른 질환이고요. 치료도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바로 이분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휴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강주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허리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오늘 두 가지 질환의 차이점, 치료법을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허리 치료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실제로도 점점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선생님께서 느끼시나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 이제 2014년도에 128만 명이던 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예. 2018년도에는 165만 명으로 5년 새 30%나 증가를 하였고요.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예, 예.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도 2014년도에 189만 명에서 198만 명으로 네. 이렇게 4%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나타나는 증상부터 약간 차이가 있다면서요. 일단 두 질환 모두 예. 이제 허리 통증하고 뭐 엉치 통증, 예. 그다음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는 이제 병변의 원인이 예. 신경 앞쪽에 있는 디스크에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원인이 신경의 뒤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숙일 경우에는 네. 디스크 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분들은 통증이 악화를 보이고요. 네.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네. 신경 뒤쪽에 이제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예. 증상 악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자꾸 허리를 이렇게 펴려고 하고 예. 협착증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은 이렇게 걷다가 자꾸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굽히시잖아요. 그 숙이는 자세가 점점 편해지시다 보니까 편해지니까. 이게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병 예. 이렇게 협착증이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세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디스크는 아무래도 이제 40대, 30대 이런 젊은 층에서도 잘 생기고 있고요. 예.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 70대 음. 좀 더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 있는 어르신들이 증상이 있어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힘들어지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지나 보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자가 진단 요거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걸 수도 있습니다라고 자가 진단 해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협착증이 이제 너무 오래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불편한 거에 익숙해지면서 네.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계시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봐. 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제 댁에서 네. 이 발꿈치로만 이제 앞꿈치를 들고 이렇게 걸어 보실 때 뒤꿈치로만 예. 걸어보세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들고? 앞꿈치로만 걷는데 아,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예. 이게 힘이 떨어지는 분들이거든요. 이미 진행이 됐는데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뒤꿈치를 들고 한번 걸어보시거나 앞꿈치를 들고 걸어보시는 거나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면 된다. 요게 잘 돼야 괜찮은 거다. 이게 안 되면 이제 힘이 병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도 한번 알아보죠, 선생님. 디스크가 만약에 내가 있다. 실제로 이제 요즘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오래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허리가 아프니까 펴야죠. 근데 이미 디스크도 와 있었다고 하면 이분들도 집에서 내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편하게 누운 자세에서 네. 병변이 있는 쪽에 무릎을 예. 완전히 펴고 네.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누워서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예, 그때 한 35도에서 70도 사이에 네.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악화를 보인다면 예.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병원에 갔을 때도 선생님들이 해보시는 테스트죠. 그렇죠. 해보죠. 그렇죠. 이렇게 해보시면 일단 혹시라도 디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들으셨죠? 앞꿈치, 뒤꿈치로 걸어보고 그게 잘 안 되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수도 있다.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선생님 진행이 막 이렇게 된다면서요, 단계별로. 허리 디스크는 예. 이제 그 수액의 탈출 정도, 예. 그리고 신경의 압박 정도에 따라서 네. 팽윤, 돌출, 그리고 탈출, 예. 격리 예.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팽윤 같은 경우에는 수액이라는 거는 이제 디스크 내에서 이제 중심 부위에 있는 그렇죠. 말랑말랑한 수액을 말하는 거고, 예. 섬유류는 이걸 싸고 있는 예. 이제 탄성이 있는 이런 막을 말하는데, 이 수액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네.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걸 팽윤. 예. 그 다음에 수액이 이제 섬유륜을 완전히 뚫지는 못했지만 섬유륜을 밀면서 이제 신경을 이제 누르는 상태. 네. 요거를 돌출. 예. 그리고 탈출은 이제 섬유륜이 완전히 터져가지고 예.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예. 그리고 분리 또는 격리는 이제 디스크하고 이 탈출된 수액이 떨어져 나온 거. 네. 요거를 분리라고 하는데, 팽윤 돌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안 하고도 치료해서 정상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예. 탈출이나 분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못 걸을 정도로, 네. 또는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 예. 그런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쭉 진행이 되면 끝 단계로 갈수록 점점 더 아픕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물론 뭐 단순 돌출 정도만 돼도 예. 초기에는 아주 심하게 통증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초기 단계를 지나고 이제 만성적으로 넘어갈 때는 예. 이제 탈출이나 분리가 되면서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예. 통증 강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탈출이나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전혀 없다. 그냥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이 됐다고 하면 이런 분들도 치료를 하나요, 선생님?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예방 목적으로 이제 이제 디스크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재활 치료 또는 예. 운동 치료를 하면서 예. 이제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예. 이런 척추 관절 디스크에 받는 하중을 뒤쪽 근육 쪽으로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하게 막아주는 목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요만큼 나왔습니다. 요만큼. 근데 너무 아파하십니다. 예. 그러면 치료해야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눌려서 오는 통증이라기보다는 뭐 디스크가 좀 잠깐 찢어지면서 통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런 염증 반응 때문에 예. 신경유착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예. 또는 이런 통증 주사 치료, 그래도 안 되면 시술이나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단계이냐보다는 증상이 더 중요하다. 증상이 치료할 때도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는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거고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도 한번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뭔가 이렇게 꽉 내 몸을 조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협착증은 이제 디스크 말고 신경 뒤쪽에 있는 관절이나 인대가 이제 노화되면서 예. 퇴행성 변화로 서서히 이렇게 좁아지는 단계고요. 예. 그래서 디스크처럼 증상이 갑자기 악화를 보이는 경우보다는 네. 아주 천천히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고, 예. 그리고 디스크보다는 조금 고령층, 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렇게 군살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차올라온다고 하던데 그 표현이 맞나요, 선생님? 그렇죠.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거죠. 뒤쪽에서. 예. 나이 먹으면 예. 그리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에 주로 잘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예. 관절이 좀 흔들거리는 경우에는 몸에서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관절도 점점 두꺼워지고 예. 인대도 이게 잘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흔들리는 걸 잡으려고 관절이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는데 대신에 신경이 눌리는 거죠. 나름 몸이 어떻게든 적응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디스크가 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일단 뭐 수술 각오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술 그렇게 많이 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척추 질환이 있으신데 또 병원 가면은 의사분들이 또 가면 무조건 수술하자고 할까봐 참다가 이제 키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 90% 정도는 네. 수술 안 하고도 치료가 잘 됩니다. 90%는 수술을 안 한다. 예. 10%만 수술한다. 그렇죠. 그럼 90%는 선생님 수술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예.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첫 번째로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자세 교정, 생활 습관 교정 이런 걸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런 신경근 쪽으로 주사 치료, 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시술적 치료를 고민해 볼 수가 있죠. 예. 선생님들께서 그 시퍼런 그 수술복 입고 계시니까 다 수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 의사들도 수술하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까? 예. 웬만하면 저희들도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90%는 수술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상담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술 2가지, 수술 2가지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시술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이라 하니까 일단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부부 마취만. 국소 마취만 하고 선생님과 대화도 나누면서 예.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는 건 거죠. 대표적으로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신경을 어떻게 성형을 하는 건가요? 이제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꼬리뼈 부위로 네. 이제 아주 가느다란 네. 특수한 카테터를 삽입을 한 다음에 예. 이 카테터 끝을 이제 병변 부위까지 위치를 시키고 네. 그 병변 부위에 있는 염증 물질들을 좀 다 씻어낸 다음에 씻어내고. 예. 그리고 카테터와 약물을 이용해서 신경과 그 주변 구조물의 유착을 풀어줍니다. 예. 그리고 그 부어 있는 신경 주변에 치료제를 뿌려줘 가지고 네.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요. 예. 간편하고 짧은 시술, 신경성형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풍선 확장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풍선 쓰시나 봐요. 그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은 예. 이제 신경 성형술하고 똑같은데 끝에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협착증이 같이 동반된 분들, 뭐 네. 협착증만 있다든지 예. 또는 초기 디스크도 있는데 척추관도 이렇게 좁아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풍선을 이용해서 좁아진 부위를 좀 넓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착을 풀어주게 되면 예.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은 예. 협착증이 동반된 환자분들한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카세타 그 끝에 풍선이 달려 있어서 예. 그 풍선이 이렇게 넓어지면 그 구멍도 같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신기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국소 마취만 하고서 하시는 시술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수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은 이제 2가지가 미세 현미경으로 하는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 있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이름들이 좀 복잡한데 설명을 들으면 이제 알게 되겠지요. 자, 미세 현미경을 써서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거죠.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예. 또는 이런 척추 쪽으로 해서 예. 이제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하반신 쪽으로만 이제 마취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미세 현미경을 쓰신다고 합니다. 예. 여기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미세 현미경이라는 거는 이제 수술 시야를 네. 10배에서 15배 정도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하고 달리 예. 요 렌즈가 몸 밖에 있습니다. 밖에. 네. 이 밖에서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워낙 작고 예. 조밀조밀하니까 확대를 해서 보시는 거군요. 절개를 보통 2cm에서 2.5cm 정도 절개를 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현미경을 안 보고 맨눈으로는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미경 때문에 이제 수술 부위도 이제 점점 절개도 작아지게 되는 거고 네. 수술 시간도 짧아지는 거고 환자분들 회복도 빨라지는 거죠. 그 좁은 그 시야 안으로 2cm 정도 이렇게 예. 절개를 하고 들어가신다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를 다 하시는 거네요. 레이저를 쓰시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포셉, 이런 집게 같은 걸로 네. 디스크를 제거를 했는데 예. 요즘은 이 현미경에 이제 레이저가 달려 있어가지고 네. 현미경에서 이 조이스틱 같은 거를 조절을 하면서 예. 정확하게 이제 디스크 부위만 예. 맞춰가지고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정교하고 또 시간도 훨씬 더 빨리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좋아 보이는 그런 수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내시경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런 내시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가늘고 작은 네. 예. 기구를 사용하죠. 여기는 지금 양방향이니까 2개를 뚫어서 하시나 봐요. 그 한쪽으로는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야 되고요. 예. 한 7mm 정도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구멍, 요게 한 10mm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 2개의 구멍을 내 가지고 네. 요 카메라를 이제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본다면 네. 요거는 이제 병변 바로 근처까지 네. 카메라를 위치시킨 다음에 예. 그 근처에서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미세 현미경도 말씀해 주셨고 양방향 내시경도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느 걸 더 좋아하십니까?
레이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물이 있으면 이 물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 필드가 물로 차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네.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예.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손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양방향 내시경이나 예. 또는 현미경 수술을 이제 환자분을 보면서 그 경우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면 같은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 가면 수술 방법을 다른 거를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어. 이게 의사분들마다 예. 이런 양방향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미경을 쓰더라도 레이저를 또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예. 하니까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를 수 있다. 병원마다 그래서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근데 말씀. 뭐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같다. 같은데 도구가 조금씩 다른 거죠. 도구가 다를 뿐이다.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선생님한테 외래로 찾아와서 MRI를 찍고 설명을 듣고 수술 날짜를 잡고 이렇게 보통은 하실 텐데 예. 응급실로 이렇게 막 급하게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허리병인데 예. 어떤 경우인 거예요? 보통 이제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해서 응급으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예. 힘이 떨어지는 경우, 아, 힘이 떨어진다. 예. 아.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진다든지, 예. 그것도 뭐 몇 년 전부터 빠졌던 게 아니고 예. 최근 뭐 며칠 사이에 힘이 갑자기 떨어진다. 예. 그것도 힘이 떨어지는 정도도 이렇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뒤꿈치로 걷는 게 안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풋드롭이라고 그냥 발목에 힘이 툭 떨어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보통 72시간 안에 예. 떨어진 지 72시간 안에 응급으로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걸을 수 있나요? 못 걸을 것 같은데. 그 힘이 이렇게 너무 심하게 떨어졌던 분들은 예. 이게 돌아오는 경우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수술까지 얼마나 빨리 들어갔느냐에 아. 따라서 이게 돌아오는 확률이 달라지는데 예. 이게 시기를 놓쳐버리면 수술해도 이게 힘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야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소변, 대변 심한 경우에는 예. 이제 마비총 증후군이라고 예.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그런 있죠. 경우. 각 환자분들마다 어떻게 수술을 받으셨는지를 한번 실제 케이스를 보고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있었던 환자분들 이야기입니다. 신경 성형술 받으셨던 환자 이야기입니다. 척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촉이었고 촉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 신경 성형술 받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은 그때 외래에 오실 때 거의 부축을 받고 오셔가지고 그만큼 아팠어요. 예, 그 MRI도 그냥은 못 찍고 예. 강력한 진통제를 맞으면서 찍었던 분이신데 예. 신경 성형술을 시행해서 이제 신경의 유착을 풀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유착이 풀리면 이제 조영제라는 걸 쏘는데 조영제가 이제 널리 예. 퍼지는 걸 보고 이제 예. 시술을 마쳤거든요. 예. 그리고 환자분은 다음 날부터는 이제 잘 걸어 다니시고 예. 원래는 앉지도 못하셨는데 예. 이제 의자에도 잘 앉고 그렇게 해서 퇴원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퍼지는 게 뭐가 보입니다, 선생님. 예. 이게 뭐예요? 조영제입니다. 조영제. 조영제. 예. 예. 그래서 신경 유착을 풀고 이제 씻어내주고 나면 네. 이제 신경이랑 주변 구조물 사이에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예. 유착이 있을 때는 조영제를 쏴도 그 병변 위쪽으로 조영제가 올라가질 않는데 네. 유착이 풀리고 나면 병변 위쪽까지 조영제가 퍼집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시술을 끝내는 거죠. 아, 저 퍼진 사진은 이제 조영제가 퍼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착이 풀렸다라는 증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이 있으셨는데 디스크도 초기 디스크가 약간 동반. 둘 다 있으신 분들이 있네요. 예. 그죠?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풍선 확장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그림을 같이 보실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네. 요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분하고 똑같은 치료 과정이죠. 예. 유착을 풀어주고 네. 조영제가 풀리는 걸 보고 네. 시술을 마쳤는데 예. 이렇게 협착증이 동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풍선을 이용해서 좁아진 부위를 이렇게 넓혀주고 네. 유착을 풀어주면 예.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예.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파열됐다고 하는 분이네요.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고 걷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분은 미세 현미경 레이저를 받으셨다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예. 수액이 밖으로 아주 심하게 튀어나온 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원래 신경이라는 거는 이 물주머니거든요. 예. 그래서 주머니고
이 까맣게 점처럼 보이는 게 신경, 예. 그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내척수액인데 예. 신경이 너무 심하게 눌려서 예. 이제 물은 이제 위아래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예. 신경만 남아가지고 신경이 까맣게 납작하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요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 거죠. 디스크죠. 예. 요거를 이제 레이저로 제거를 해 주신 건 거죠. 예. 이분 아까 굉장히 아프셨다고 했고 걷지도 못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분 이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금방 좋아지셨어요? 대부분은 환자분은 다음날 되면은 예. 통증이 사라지고 원활한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받으실 만하네요. 예, 다행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케이스 더 있으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셨던 분인데 신경 뒤쪽으로 인대가 두꺼워져서 압박을 받고 있다. 요 케이스 분은 내시경을 받으셨다는데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제 그 황색인대라는 예. 신경 뒤쪽에 인대가 두꺼워지고 예. 그리고 이제 관절이 비유화되면서 네. 이제는 디스크는 앞쪽에서 누른다면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신경이 뒤쪽에서 예. 이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예. 사진이고요. 예, 꽉 조여서 지금 예. 예, 뭔가 이렇게 쏠려 숨을 잘 있는 못 거죠. 쉬고 있습니다. 예. 뒤에 부분에 예. 이제 병변을 제거를 하고 나면 예. 이제 신경이 펴지면서 네. 밑에 사진을 보면은 음. 이제 신경 주머니 예. 안에 까맣게 점처럼 보이는 신경 음. 그 주변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내척수액 그래서 이제 신경이 여유가 생기고 펴진 거죠. 예. 그러면 선생님 오늘 지금 두 가지 시술과 두 가지 수술법을 지금 소개를 지금 저희들이 해드리고 예. 있는데 요 총 네 가지 방법들이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시술은 건강보험이 아직까지 적용은 안 되고 있고요. 안 되고, 예. 수술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르신들, 어머님들 그 허리 사진 같은 거 찍어보면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면 뒤에 이렇게 나사가 몇 개 이렇게 박혀 있는 분들도 예. 봅니다. 이분들은 내시경으로 막 수술 받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내시경으로도 나사못을 박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질환이 예. 단순 협착증이 아니고 아니고. 척추뼈가 이렇게 앞쪽으로 밀리는 척추 전방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척추가 끄덕끄덕 움직이는 불안정증이 동반된 경우라든지 예. 또는 디스크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면서 추간공이라고 이제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위아래로 이렇게 심하게 좁아진 분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넣어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이 뼈가 붙을 때까지는 고정을 해야 되니까 예. 뒤에서 철심을 박는 거죠. 이 방법은 옛날 방법인 게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쓸 수밖에 예, 하고 없는 있습니다. 그런 예. 방법들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보입니다. 내가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았다. 근데 왜 아직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척추 수술 증후군이라고 음. 수술을 했는데도 통증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원인으로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네. 이제 신경 유착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이 자극을 받으니까 네. 이제 뭐 수술 전만큼은 아니라도 미세하게 이제 통증이 좀 남을 수가 있고요. 남아 있다. 그리고 수술을 해서 이제 가장 심하게 눌리는 부위를 제거를 했다고 해서 네. 그 주변에 또 미세하게 또 신경이 눌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수술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전부 다 고치는데 네. 사람 몸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신경이 눌린다고 해서 그 모든 부위를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좀 예. 남겨두고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그 부위만 최소한으로 이 수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남은 부분들이 통증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술이 아니라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약물 치료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이제 수술을 한 후에도 후관절 쪽에 염증 반응들이 남아가지고 네. 또 통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시기가 너무 지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신경이 손상될 대로 손상됐기 때문에 이 압박받는 부위를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네. 수술 후에 저림이나 또는 시림 증상이 남을 수가 있고 또는 급성 디스크 때 이제 마비까지 있었던 분들 예. 이미 신경 손상이 온 상태죠. 음. 그런 경우에도 수술 시기를 놓치고 예. 수술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근력 저하가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시면 실망도 크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제 급한 불은 끄고 예. 잠부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예.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관리를 해야죠.
일을 하다가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내가 그러면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시술은 시술 당일 퇴원 가능하시고요. 예. 다음 날부터 출근하실 수 있어요. 출근하셔도 돼요? 예, 하실 수 있고 수술 같은 경우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3일에서 4일 정도면 예. 퇴원하실 수 있고 예. 그리고 미세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면 퇴원하실 수 있고요. 예. 수술하고 나서 1, 2주 후부터 예. 사무직 예. 검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고 격한 육체적 노동 같은 경우에는 네. 수술 후 2개월 후부터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병동에서 보조기 이렇게 차시고 허리 차시고 되게 열심히 걸으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걸어야 해서 걷는 겁니까? 되게 아파하시면서도 막 걸어요, 보면. 뭐 걷는 게 좋은데 예. 환자분들이 이제 그동안 아파서 못 걸으시다가 수술하고 다음날 돼서 통증이 사라지면 네. 걷는 걸 너무 재밌어 하십니다. 아, 예. 그래서 제 병동에 가면 환자분들이 다들 걷고 계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이게 신기하니까 예. 이게 걷는 게 그동안은 걷는 게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다가 예. 예. 수술 끝나고 다음날 통증이 사라지면 이제 걷는 예. 게 소중한 걸 아는 거죠. 좋아서 걸으시기도 하는데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중요하죠. 예. 보통 저희는 수술 다음날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고 예. 이제 보행을 하시게 하고요. 네. 그리고 2주 후부터는 한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시킵니다. 예. 그 수술하고 나서 1개월까지는 그 수술 후에 신경유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 예. 걷기 운동을 해서 신경근의 이동성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보조기 이거 하시는 거 선생님, 이건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시술 같은 경우에는 2주, 그리고 수술은 4에서 6주를 하는데 예. 그 이유는 시술은 이제 하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고 나면 예. 이제 근육의 긴장도 풀리면서 예. 그 기간에 뭐 다시 또 허리를 삔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 예. 이제 허리 근육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관절이라든지 디스크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간에 척추 쪽에 받는 하중을 네.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재활 치료도 같이 받으시는 분들을 제가 그렇죠. 본 것 같은데 예. 재활 치료 중요한가요? 뭐 걷는 거 말고 다른 재활 치료도 있습니까? 일단은 한 달 내에는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걷기 운동을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1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예. 계단 오르기를 포함한 유산소 운동을 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나면 일상적인 이제 스포츠 생활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드는 것도 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에 대한 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의자에 앉는 거랑 뭐 바닥에 그냥 좌식으로 앉는 거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둘 다 허리에는 부담이 가지만 예. 아무래도 의자가 낫습니다. 의자가 나아요. 바닥에 앉을 때는 허리가 더 많이 숙여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평생 네. 바닥에는 가능하면 안 앉는다는 생각으로 생활을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아, 예. 방석 깔고 어디 앉는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라. 의자 생활 하셔야죠. 그렇네. 그러면 소파 있으면 반드시 소파에 앉으시지 소파 밑에 앉으실 생각도 하지 마라. 소파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소파는 앉을 때 푹 꺼지기 때문에 그렇지. 허리가 더 많이 숙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불편하고 딱딱한 의자가 예. 허리에는 제일 좋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님, 침대 쓰시는 분이 있고 바닥에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침대가 낫습니까? 바닥에 주무시는 게 낫습니까? 침대가 낫죠. 아무래도 바닥에 누우시려면 허리를 더 많이 숙여야 되고 예. 침대에 누우실 때는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주무시고 나서 일어나실 때 이불도 개야 되고 이불 갤 때 침대보다는 바닥에서 이불을 개는 게 훨씬 더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바닥 생활이 안 좋죠. 잘 때 허리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전, 자기 후에 많이 구부려야 하기 때문에 바닥이 예, 좀 그렇다. 그렇죠. 바닥 생활은 좀 피하는 게 좋죠. 요것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자, 의자, 침대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선생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래도 모셨으니까 저희가 요거는 배우고 가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 허리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평소에 하실 수 있는 거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요거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무릎 굽혀 허리 들기 동작입니다. 예. 바르게 누워서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려 주고 네. 발은 바닥에 밀착해 줍니다. 예. 그 상태로 엉덩이를 위로 들어주면서 네.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줍니다. 쉬워 보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렇죠. 그다음 자세는 저희가 많이 보던 자세입니다. 프랭크 자세죠. 예. 예. 두 번째, 플랭크 자세입니다. 예.
양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어깨와 팔꿈치가 수직이 되게 한 다음에 네. 이 자세를 10에서 30초 정도 예. 유지해 줍니다.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일자를 만들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강주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허리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1번 자세, 2번 운동, 그리고 행여나 시술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최소한의 수술과 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